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누무합니다. 오늘은 유상화, 염지연 그리고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밤 미증시를 뒤흔들었던 소식, 바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미국 셧다운은 현재 상원에서 타협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연말에 만료되는 ACA의 보조금 연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약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를 위한 절차 투표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의 확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40여일간의 최장기간 셧다운 사태,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심리가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미증시 상황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는 AI 버블 관련 이슈가 유입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픈 AI와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기업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위축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위축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메타 플랫폼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 투자 회사의 긍정적인 발언 등이 진행되자 낙폭이 축소되는 AI 거래가 여전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부 테마주는 급격한 반등을 보이는 등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비록 공화당이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셧다운 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건을 내놓는 등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샘 알트먼이 트럼프의 반도체 세액 공제 혜택을 AI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매수세는 더욱 유입됐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6% 그리고 0.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21%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의 한 임원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칩 구매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오픈 AI가 막대한 설비 투자에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도 다시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주요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보합권에서 소폭 오른 반면 애플은 약 0.5%, 마이크로소프트는 0.1% 가까이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0.5% 올랐고 알파벳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소폭 상승한 반면 테슬라는 3% 이상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AMD가 1% 중반, 브로드컴이 1% 후반, 퀄컴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주인 뉴먼트가 1%가량 상승했고 결제 플랫폼 어퍼몰딩스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AI 거품 논란으로 연일 하락하던 팔란티어가 나흘 만에 1% 중반대 상승세로 반등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연준의 12월 통화정책 전망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셧다운으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공백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주말인 8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의 초당적 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24시간 이내에 초당적인 긍정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입장에 대해선 셧다운 종료 전까지 관련 논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바마 케어를 비판하면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 폐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난항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과 흑연 등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내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고 제2항은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면서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그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자원 무기화에 나섰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자체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공고는 이례적으로 당시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잇따라 내놓던 미국을 명시적으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 번째 항모인 푸제남을 실전 배치한 가운데 네 번째 항모 역시 건조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력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미국에 맞서 서태평양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로 원자로 2기가 설치되고 전자식 사출 장치도 2개가 놓이는데 약 90대의 함재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신 항모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이르면 2027년 진수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전투함정 수는 370척으로 미국이 운영 중인 290척을 공식적으로 넘어섰습니다. 향후 5년 내 435척을 보유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예측했는데 96형 저우급 최신형 핵잠수함 건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최근 푸제남 취약으로 3개의 항모전단을 가동하게 된 중국은 10년 내로 2배 더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중남미 국가들과 카리브해 국가들의 정상회의가 9일 콜롬비아의 해안도시 산타마르타에서 개국했습니다. 미국의 서반구 지배와 이른바 마약 밀수선 단속이라는 목표로 군사작전이 카리브해에서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 회원국들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서로의 단결 강화와 공동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식량 안보, 재정 문제와 기술산업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종결 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군사작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회의에선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이 논의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M7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에 제공되는 위성통신 기능을 대거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2022년 아이폰 14를 출시하면서 위성을 통해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 SOS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최근엔 긴급 상황뿐만 아니라 전력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개발 중인 차세대 위성통신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서드파티 앱용 위성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될 예정이며 통신 및 와이파이 연결이 없이 제공하는 애플 지도와 위성 연결을 통한 메시지 앱 내 사진 전송 기능 등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위성을 통한 음성통화나 화상통화, 웹 브라우징 기능까지 확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오픈 AI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시정 보련을 키웠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일부 금 관련주와 실적 구조 종목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불확실성이 진정될지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AI 버블이 여전히 시장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미국 증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소 조짐이 확인되면서 점차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증시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셧다운 종료 여부 등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굵직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주 국내장 어땠는지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의 증시 흐름 어떻게 될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금리 상승 그리고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코스피는 지난주 중반 4,100선을 회복했다가 주말을 앞두고 4,000선을 내주었고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1월 4일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6선을 기록한 뒤 7일에는 3,953선에 마감하며 1.81%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낙폭을 키워서 876선의 거래를 마치며 지수 하방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 초반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방한과 국내 반도체 거물들과의 치맥 회동 소식에 힘입어 반도체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대두되면서 증시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서 7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고 수치인 7조 2,64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이는 환율 급등이나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우려가 컸던 과거 최대 기록마저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증시 뉴스 짚어보시죠. 11월 7일 정규장과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46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의 불안과 안전자산 선호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가팔라졌고 장중 고가 기준 4월 이후 최고 수준이 확인됐습니다.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결제 수요와 포지션 언와이딩이 겹치기 쉬워서 변동폭 확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9월과 동일했습니다. 물가 둔화는 실제 금리와 가계 체감도에 긍정적이지만 환율 급등과 국제 유가 반등 여부가 향후 물가 경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1월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 호조 속에서도 건설 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제약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주가 환율 변동은 대외 충격 민감도를 재확인시켰고 정책 그리고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라는 관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누적된 만큼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현재 시장은 AI 거품 논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트럼프 관세 심의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나아가서 최근의 주가 조정을 주도주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13일에는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발표는 다른 주요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로 발표 자체가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9월 CPI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한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대학 수능시험으로 주식장 시장 및 종료 시간에 변동이 있겠는데요. 한국거래소의 공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시간씩 지연이 될 예정입니다. 정규장 개장 시간은 9시에서 10시로 종료 시간은 3시 반에서 4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시간 외 거래 시간도 동일하게 1시간씩 지연되는데요.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또한 장 운영 시간이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이번 주 장세는 주도주의 비중을 재정비하고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단기적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주도주와 코스닥 대표주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우리 증시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11월의 새로운 주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확 쌀쌀해진 날씨를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수능과 함께 항상 차가운 수능 공기가 시작되는 만큼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닥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죠.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반에 터진 타선의 집중력으로 무려 17안타를 몰아치며 완승을 거뒀는데요. 다가오는 일본전까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대표팀의 생생한 경기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본선 첫 상대인 체코와 두 번째 평가전에서 경기 후반에 터진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낙승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구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2차 평가전에서 17안타를 몰아치며 11대 1로 이겼습니다. 지난 8일 1차 평가전에서 3대 0으로 승리한 한국은 이번 시리즈를 2전 전승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은 2루수 신민재, 우익수 안현민, 3루수 송성문, 3루수 문보경, 지명타자 노시환, 좌익수 문현빈, 유격수 박성환, 포수 조영우, 중견수 김성윤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 체코 선발 투수 온느라의 느린 공에 고전했지만 3회 초 문보경의 내야 땅볼 때 선취점을 올리며 흐름을 잡았습니다. 4회엔 신민재의 우중간 적시타로 2대 0으로 달아났고 5회엔 한 점을 내주며 잠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6회 상대 투수의 제구난조를 틈타 노시환의 밀어내기 볼넷과 문현빈의 적시타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9회에는 대타 박혜민의 안타에 이어 이재원이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표팀은 이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9대 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투수진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개의 탈삼진을 합작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상대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낸 정우주 선수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틀간 열린 평가전에서는 총 16,000여 명의 관중이 몰리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몸을 푼 대표팀 선수들은 오는 15일과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일전인 만큼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대표팀이 어떤 투지와 경기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탁구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여자 탁구의 에이스 신유빈 선수가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지난 8일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이 월드 테이블 테니스 시리즈 상위급 대회인 챔피언스에서 두 대회 연속 4강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14위 신유빈은 지난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YTT 챔피언스 프랑크푸르트 여자 단식 8강에서 세계 랭킹 29위 루마니아의 사마라 엘리자베타를 게임 점수 4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일 신유빈은 여자 단식 4강에서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에게 게임 스코어 2대 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남자 탁구 맏형 이상수도 4강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남자 단식 8강에 나선 이상수는 프랑스의 시몬 고지의 추격을 게임 점수 4대 2로 따돌렸습니다. 세계 3위 우고 칼데라노를 3대 1로 꺾는 테이블 반란을 일으킨 고지를 맞아 이상수는 4게임까지 2대 2로 맞서다 승부처였던 6게임을 내리따내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준결승에 안착한 이상수는 독일의 중국계 선수인 당치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오늘의 모이슈 스포츠에서 즐거운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생각나는 이슈가 이제 지난 11월 9일 일요일 SKT T1과 그 TAT의 즐거운 롤드컵 매치까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번 주도 관련 스포츠 이슈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항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들 정리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한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첨단 블랙을 칩의 수요가 급증하자 대만 TSMC에 웨이퍼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대만 신주시에서 개최된 TSMC의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한 황 CEO는 기자들과 만나 블랙을 적용한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는 GPU를 생산하지만 중앙처리 장치,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도 만들기 때문에 블랙과 관련한 칩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에서 구매하는 웨이퍼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TSMC가 웨이퍼 지원에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이 저자 TSMC 회장도 기자들에게 황이 웨이퍼를 추가 요청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대전 유성구에서 낮 1시 50분쯤 도로를 주행하던 전기차가 오토바이 한 대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가 정지 신호에 멈춰선 앞선 차량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기차 운전자의 혈액을 검사해 음주 약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연 아나운서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간 6억 5천만 원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금 횟수만 12,794회로 하루에 100여 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 걸쳐 6억 5,166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6천여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2달간 2,249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아 1,855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이는 노 대행이 밝힌 당시 상황 설명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특정 사건에 관해 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내고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도 입장문을 내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와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언한 데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호 아나운서,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무아 아나운서, 최근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인가요? 행복했던 기억을 딱 하나만 꼽아본다면
전 최근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는 동생과 한 1시간 정도 진솔한 통화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저까지 행복해지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기억 속에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죠. 오늘은 26명의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한 전시, 아이스크림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기억이 예술로 환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입니다.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줄여서 VILFE는 국내외 창작자들과 일러스트레이션 팬들이 직접 만나 작품을 전시하고 구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산 최대 규모의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전시회입니다. 오는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3일간 백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개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의 주최사인 OC 메이커스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관광마이스 진흥회, 백스코가 후원합니다. Think fun, make the better culture. 재밌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제시한다는 슬로건처럼 OC 메이커스는 2015년부터 코엑스에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개최하며 창작자와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 전시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VILFE는 부산시 우수 전시회로 선정되며 문화적 가치와 콘텐츠 완성도를 인정받은 행사로 전국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전시에서 놓치면 안 될 관람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티산 키캡 특별관입니다. 하나하나 수공으로 제작된 아티산 키캡 작품들이 감성적인 디자인과 세밀한 디테일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현장에서는 작가와 브랜드를 직접 만나 탁원 체험을 즐기고 다양한 이벤트와 한정 굿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더스터 부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이번 주제는 Last Chance, Tomorrow Never Comes, 멸종위기 동물들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 속 포스터는 과거에는 살다가 피를 흘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해골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 호랑이와 북극곰의 이미지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의 두 결과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현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기회의 선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으로 부산 대표 작가를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VILFE에서는 오픈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승용 작가의 VILFE 메인 포스터, 맵 디자인을 활용해 한정판 굿즈 마우스패드를 하루 선착순 1000명에게 증정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참여해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2025 VILFE 사전 등록은 3차로 11월 20일까지 18%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 9,000원, 초, 중, 고등학생은 일괄 6,000원, 이외 국가유공자는 5,500원이며 장애인과 미취학 아동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VILFE 전시가 이루어지는 11월 21일부터 23일에는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 성인 기준 11,000원, 청소년 6,000원이니 미리 예매하시면 더욱 알뜰하게 즐길 수 있겠죠. 2025 VILFE 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작가와 팬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다양한 굿즈와 체험, 누구와도 함께 가도 즐거운 전시회입니다. 매년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반겨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1월 10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국 셧다운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오늘 3% 넘게 증가하며 4,07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88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608억 원, 1,550억 원 물량을 내놨는데요. 기관이 13,085억 원 주워 담으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659억 원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4억 원, 292억 원 팔았는데요.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3%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60만 6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오늘 상위 종목 대부분 빨간불 켜내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 모두 4% 넘게 오르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6만 5천 원, KB금융 1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15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펩트로는 3%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면서 27만 8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오늘 HAB와 파마리서치 모두 빨간불 켜냈는데요. HAB 3% 가까이 오르며 4만 8천 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9만 5,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숨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 오늘은 한 주의 시작답게 기운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종목별 상황 어땠는지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3분기 호실적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약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타이어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부담과 물리비 증가, 그리고 타이어 관세 부담까지 있었음에도 19%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눈길을 끌 만한 요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고수익 제품 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전략 덕분인데요.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 운영 구조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배당 수익률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증권가에서도 향후 주가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견조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타이어는 내실과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대표 제조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좋은 소식에 오늘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타이어는 불기둥을 높게 세우면서 마감했는데요. 종가는 5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은 무려 18.54%나 오르면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고가는 59,000원까지 터치했다가 58,500원에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한국타이어, 더불어 살펴볼 만한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WRC 13라운드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보도인데요. 세계 랠리 선수권 대회 14라운드에서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면서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14라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고마첼로면에서 한국 타이어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특징주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바로 금융주의 급등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금융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금융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4.46% 오른 1331.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상승률 2.3%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개별 종목으로는 증권주에서 신영증권, 그리고 상상인증권,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인 하나금융지주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더불어 보험주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나타났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으니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주의 향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 GS입니다. GS, SOL 등 정유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9분 기준 GS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47% 오른 54,700원에 SOL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2% 상승한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속도 조절, 정제 마진 강세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소속 8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 7천 배럴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8월과 9월의 증산 규모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인데요. 오펙 플러스는 또 내년기 1분기 추가 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정유사들이 3분기 흑자 전환하는 실적을 보였고 4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GS 5만 1,5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 최고가 5만 7천원 형성했고 5만 6,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GS 좋은 흐름 보이면서 짧은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쌀쌀해진 날씨와 달리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바로 에코바이오입니다. 당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공감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정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에 비교했을 때 53에서 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인 에코바이오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에서 60%, 그리고 53에서 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사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는데요. 결정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 주가 향방 결정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관련된 뉴스, 그리고 종목의 흐름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상원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H1B입니다. H1B가 개발 중인 간암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BCLC 가이드라인, 즉 바르셀로나 임상 간암병기 지침은 전 세계 의료계가 참고하는 간암치료의 표준 지침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H1B 병용요법이 진행성 간염 환자의 1차 치료요법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표 치료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결과로 그만큼 H1B의 임상 데이터가 신뢰성과 혁신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직 신약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제 권위 가이드라인의 1단계 치료요법으로 채택된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력과 경쟁력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으론 H1B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신약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허가 절차와 상업화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HLB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연구개발 성과를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게임 체인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 결과와 허가 진행 상황이 추가적인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HLB 차트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거래일은 하락으로 마감하는 장세였습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길게 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상승폭은 2.84%로 상승했고 고가는 5만 1,000원까지 터치했다가 오늘 48,950원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마감했던 HLB 한 달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전고점이 54,400원 선인데요. 11월 5일 기록입니다. 오늘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이 같은 기록을 다시 깰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내일장의 흐름을 견뎌볼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투자 리포트 유상화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도나 중국 소비 위축, 환율 변동 등으로 화장품 업종은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ODM, 즉 브랜드사의 제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세 군데 종목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화장품 전문 ODM 기업입니다. 현재 본사는 한국 충북 오창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 미국에 각각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ODM이란 브랜드사가 제품 기획 아이디어를 주면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가 제품 컨셉을 제시하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최근 화장품 산업은 단순 OEM을 벗어나서 기획, 디자인, 그리고 연구 개발을 포함한 턴키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는 코스메카가 기술력과 트렌드 대응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스메카의 기술적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제형 기술력을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비비크림과 쿠션, 세럼 등 고기능성 화장품 제형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한스킨 비비크림을 제조하면서 코스메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입니다. 최근 오창 공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면서 원료 혼합과 품질 관리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효율은 20% 이상 늘었고 불량률은 절반 이하로 줄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 유럽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현지 브랜드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K-뷰티의 트렌드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마다 수혜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코스메카 코리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24억 원, 영업이익은 2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무려 79%가 증가한 수준인데요. 특히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62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604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즉 올해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적의 중심엔 바로 국내 대형 고객사 D사의 필샷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미국 틱톡과 아마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존 10위권이던 D사가 단숨에 탑2 고객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잉글코리아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매출이 1,298억 원, 영업이익 145억 원, 미국 매출은 618억 원, 영업이익 432억 원으로 이는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객사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다만 중국 법인 매출은 811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을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수준이라서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번 실적은 일시적 반짝 성과가 아니라 코스메카가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사업 체질 전환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먼저 미국 시장 확대가 가장 큰 성장축입니다. 현재 코스메카는 미국 인디 브랜드뿐 아니라 세포라, 울타 같은 대형 리테일 채널에도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지 생산 라인 증설과 고객 다변화를 통해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킨케어 중심의 제품군을 메이크업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AI 기반 처방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포뮬라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ODM 기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브랜드를 직접 전개하는 OBM 모델까지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두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이제는 실적 신뢰도를 높여도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구조적 성장이 앞으로 2, 3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제목부터 인상적이었는데요. 필샷, 나이스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D사의 제품이 코스메카의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교보증권 역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유지했고 미국 매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 고객사 유입으로 EPS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은 이번 리포트 제목을 감동적인 실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는 건데요. 유안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9만 6천 원으로 제시하면서 ODM 산업의 고도화, 프리미엄 브랜드 확대, 그리고 기술 기반 차별화로 인한 밸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세 곳 증권사 모두 공통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새 리포트의 평균 목표가는 약 9만 8천 원으로 현재 주가가 6만 7천 원 수준인 걸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약 45%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요약하자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단순 ODM 제조사가 아니라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 기반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정 혁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북미 중심의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에는 글로벌 탑티어 ODM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법인 부진과 일부 고객사와의 재고 조정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성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실적과 전망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 아나운서와 함께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 투자 리포트 자세하게 훑어봤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인데요. 먼저 상화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을 이번 주도 파이팅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넘치는 한 소감이었는데요. 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한 줄 평 정말 간단히 두근두근이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벌써 떨리네요. 네, 두근두근 파이팅, 기운 넘치는 멘트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또 한 번 상승하면서 두 아나운서들의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설렘도 잠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바로 증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길 언제나 저희 경제잡학사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